자, 요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 그래프가 Z값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요 가운데가 확률입니다. 가운데가 확률이에요. 그 확률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일일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그렸어요. 그러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앞에 봤던 이런 도표를 이용해서 똑같이 구할 수가 있을까 확인해 보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요걸 볼게요. 몸무게가 55에서 60일 확률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그래프 그려놓고 앞에 봤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55에서 65. 요거 그렸죠? 아까 전에? 여기 보면은 총 30% 있다. 즉 60명 중에 18명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30%다. 라고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갖고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평균과 표준 편차로도 요걸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봤을 때 55에서 60명 30%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봤던 이 통계학자들이 구한 요 식에 의해서 Z값이라는 요 식에 의해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Z값은 자, 평균이 65.94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즉 이겁니다. 자, 여기가 56.94인데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면적이 확률이에요. 왜 확률이에요? 면적이? 이 높이가 뭐예요?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그 사람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무수한 막대기들을 다 더하는 거다. 개념이. 막대기들을 다 더하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지금 계산해 주는 거예요. 막대기의 높이니까. 자,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55에서 60,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 즉 여기 확률과 왼쪽의 확률과 오른쪽의 확률을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왼쪽을 보면 평균으로부터 55cm 왼쪽에 있는 경우니까 쭉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0.26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걸 볼게요. 이 표에 의하면 Z가 0.26이죠. 0.26이면 0.26으로 가면은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0.1026에서 0.1064 그 사이의 값이 됩니다. 자, 요 사이의 값이 되죠. 그 다음에 60일 경우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0.411이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요거를 계산해 주면 0.411은 0.411 하면은 1.591. 요 지금 보면 요게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에요. 그랬을 때 Z값이 0.411일 때 면적이 15.91%. 합치면 0.26%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말고 실제 값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한 30% 되죠. 0.3. 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데이터가 60개뿐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일이 도표를 그려가지고 몇 센치부터 몇 킬로그램 있는 사람은 몇 명 해서 일일이 계산을 안 해도 그냥 평균 표준 편차만 구하면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정규 분포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Z값을 구하게 되면 확률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어렵게 그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일일이 도표 확률을 구하려고 도수 분포표 그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돼요. 즉 평균에 표준 편차 2를 곱해주면 양쪽의 오차 범위가 나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봤던 뭐 여러 가지 계산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 이 확률 범위가 이제 실제로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확률 구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몇 킬로그램에서 몇 킬로그램 사이일 확률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맨날 그 확률 계산하는 것만 배웠어요. 이런 것만.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건 앞으로 뭐냐면 이거 제일 마지막 거예요. 몸무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95% 확률의 양쪽 끝에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다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두 발자국. 근데 두 발자국인데 자세히 보시면 한 발자국이 앞에 보시면 두 발자국이 95.44%예요. 95%가 조금 넘어가죠? 그죠? 95%가 아니고 95.44%잖아요. 두 발자국까지는. 그래서 그 0.44%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자국이 아니고 약간 모자르죠? 그 모자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1.96입니다. 자, 여기서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1.96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왜 2를 안 곱해줬느냐? 두 발자국인데 왜 2가 아니냐? 1.96이냐? 95%로 제한하다 보니까 끝에 0.44%를 떼려그다라 보니까 발자국이 조금 모자라게 계산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계산해주면 아까 전에 56.94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발자국 대략 거기다 발자국 한 발자국의 보폭이 얼마나 그랬죠? 그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보폭이에요, 보폭. 어떤 사람은 큰 게 있고, 자, 우리 요번에 시험 볼 때 한 발자국이 몇 센치라 그랬어요? 몇 점? 평균 49에 한 발자국이 20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0점이 되는 거죠. 여기는 7.47.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틀린 거예요. 즉 우리가 표본을 구하면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하나의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 발자국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값이 나오죠. 요 값. 자,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는 오차범위 구간입니다. 제일 마지막 게. 위에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배우고 싶어서 온 거냐면 이걸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차범위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하고 아까 전에 봤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죠. 얘는 아까 전에 실제로 구한 값이고 얘는 우리 규칙에 의해서 구한 값이에요. 도표 안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Z값 표준 확률 분포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입니다. 이 값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지 않고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통계학에서 평균, 표준 편차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오차 범위를 자동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 항상 오차 범위의 확률은 9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볼까요? A학점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Z값이 90점인데 마이너스 82점이죠. 평균이 82점이었으니까 요 범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0.1067이에요. 자, 그러면 0.1067을 찾아볼까요? Z값이 0.1067 요 사이가 되겠네요. 요 값. 요 값을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이 어떻게 나와요? 얘가 82점입니다. 자, 82점은 100명 중에 분포를 따지면 이쪽에 몇 퍼센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100명 중에 50명. 이쪽에 50명 있다는 거죠. 자, 평균의 의미 뭔지 알죠? 평균은 뭐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보다 적은 사람이 50명이고 평균보다 많은 사람이 50명이라는 소리죠? 맞죠? 그랬을 때 자, K대학 통계 수업을 듣는 학생의 점수가 평균 82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봤다는 소리죠. 그래서 100명이라고 쳤을 때 100명 중에 50명 미만은 82명보다 적은 사람이 50명이고 82점보다 많은 사람이 50명이라는 소리예요. 이 얘기입니다. 평균의 의미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90점, A학점을 받을 확률은 90점이라고 봤을 때 90점 이상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50점은 플러스가 되죠. 나머지 50점 중에 얘가 여기까지가 몇 %냐는 거죠. 이거를 Z값으로 치환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0부터 해서 067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주면 이 퍼센테이지가 45.25%인 거죠. 그럼 실제로 이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0.0475%가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말하면 5% 된다는 얘기죠. 자, 조용하네. 자, 그 다음에 C 학점 이하를 받을 확률 또는 10% 들기를 위할 확률, 요거를 뭐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상위 10%. 그럼 상위 10%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수를 빼야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을 빼야 되는 겁니다. 확률이. 그러면 Z값이 Z값이 0.40이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40%. 이 전체가 반이니까 얘가 50%예요. 그 중에서 40%니까 어떻게 돼요? 0.1289 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Z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91.6. 요 점수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오늘 할 얘기는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은 오차 범위를 구한다 그랬죠. 자, 우리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없어서 우리가 표본을 뽑아야 되죠. 그럼 표본을 뽑다 보니까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표본의 평균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표본의 평균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표본의 평균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한 표본의 평균하고 실제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값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구한 샘플의 표본 값으로부터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짜 값이 얼마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확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냐면 100%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95%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오차 범위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오차 범위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모든 사람들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95명이 확신할 수 있는 그 값.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 값으로 보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100명 중에 95명이 있는 그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그 값의 범위를 양쪽 끝에 오차 범위 값을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구한 표본의 평균값이 있었는데 그 표본의 평균값이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는 적을 경우에 또는 평균보다 많을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차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 오차 범위는 이런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뒤에 문제입니다. 그럼 그 전에 뭘 배울 거냐? 확률 분포라는 게 뭐고 그게 평균하고부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배웠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5%의 확률 범위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95%의 확률 범위는 뭘로 구할 수가 있느냐? 통계학자들이 봤더니 결국은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뭐죠? 의미가? 표준 편차는 우리가 구한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실제 값하고 평균하고의 차이에 제곱수를 한다 그랬죠. 제곱. 왜 제곱을 해요? 거리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루트를 씌워서 풀어준다 뭐 이런 거 해서 분산 표준 편차의 개념을 설명해 줬잖아요. 결국 뭐냐? 정확하게
표준 편차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라는 거죠. 표준 편차는 각각의 모든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일정 떨어져 있는 값들의 거리를 전부 다 일정한 값으로 수치로 구한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값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아까 전에 중간고사 점수가 50이에요. 평균. 그런데 표준 편차가 20점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본 사람들은 아까 전에 90몇 점 맞았고 못 본 사람들은 10몇 점까지 떨어져요. 차이가 크죠, 갭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넓게 나온 거죠. 크게. 자, 그런데 어떤 분포는 어떤 사람들은 평균으로부터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표준 편차가 1.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평균으로부터 많이 모여 있다는 소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규칙을 통계학자들이 구한 규칙에 의해서 넣어보면 표준 편차를 구하면 표준 편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 모든 데이터들의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느냐? 68%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하는 모집단의 모수를 구할 때 표본으로부터 구한 샘플을 구하면 그 값을 모수로부터 내가 구한 표준 편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만 확장시켜주면 모수가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요? 그 안에 모수가 있을 확률이 68%라는 말이에요. 오차 범위가. 그러면 두 표준 편차, 즉 두 걸음까지 떨어져 있으면 몇 퍼센트까지 들어가느냐? 95%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우리가 오차 범위를 구할 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샘플을 구한 샘플의 평균값으로부터 오차 범위를 구할 때 1표준 편차 안에 모집단이 들어갈 확률이 68%고요. 2표준 편차 안에 모집단에 우리가 구하는 진짜 값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값의 범위를 구하는 개념을 지금 숫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적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봤던 이 선의 의미가 뭐냐? 이 선은 뭐냐면 각 꼭지점들을 다 연결한 거예요. 꼭지점들이 뭐예요? 막대 그래프의 높이, 제일 꼭대기를 다 점 찍어 놓은 거예요. 즉,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한 수없이 많은 꼭지점들 있죠? 꼭지점들. 이거예요. 이런 데이터.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를 실제로는 꼭지점들을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게 이게 선이에요, 그냥. 근데 여태까지 수학 시간에 이 선을 설명해 줬지 이게 면적이라는 설명을 잘 안 해준 거죠. 원래는 이게 막대 그래프가 다 있는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막대 그래프를 더하면 요게 퍼센테이지. 즉 전체 중에 요 막대 그래프가 있는 퍼센테이지가 30%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확률적으로 바른 말로 30% 확률이랑 똑같다는 얘기라 그랬죠, 제가. 도수분포표의 퍼센테이지와 확률은 같은 개념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즉 이거를 계산하려다 보니까 꼭지점들의 꼭지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를 구하는 식이 적분이에요, 수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숫자 하면서 그죠? 여기서 fx, dx 구하고 fx 구해서 막 이런 숫자가 막 나오는 건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부정분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를 다 더하는 게 결국은 면적을 구하는 거다.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적분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이해되셨죠? 이 적분.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발자국. 이 발자국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편차.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에 전체 데이터가 68%가 있고요. 전체 데이터가 두 발자국 이내에 95%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나중에 뭘 할 거냐? 오차 범위를 구할 때 똑같이 쓸 겁니다. 이거랑. 95%의 범위를 구하는 확률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구할 때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사람들이 일일이 이거를 다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적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적으로 놨을 때 발자국으로 계산하자 이거예요. 얘는 평균 몇 발자국이냐? 한 발자국은 1표준 편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그래서 얘가 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0. 0은 평균은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한 발자국도 안 떨어져 있죠. 제로 발자국. 그러니까 0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느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아까 전에 봤을 때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평균이 82라는 소리는 뭐냐면 82를 0으로 놓고 보면은 즉 한 발자국, 걔는 한 발자국도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겁니다. 여기 82점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프로 보면 요거예요. 요 가운데 값. 얘가 82점이에요. 82점인데 플러스 1시그마로 가니까 아까 전에 한 발자국이 7.5점이라 그랬죠? 그럼 한 발자국 더하면 어떻게 돼요? 89.5. 두 발자국 더하면 97점이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면 74.5, 마이너스로 가면 67. 무슨 말이냐면 이 반의 학생들의 점수 분포는 100명 중에 95명은 점수가 67에서 97 사이에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저점이 67점이고요. 최고점이 97점이라는 소리예요. 그중에 5명은 좀 틀리겠죠. 뭐 100점 맞은 사람이 1명 정도 있겠죠. 또 빵점 맞은 사람이 한두 명 있겠죠. 그런 경우 빼고는 95명이 만약에 100명이 시험 봤으면 100명 중에 95명의 시험 점수는 67점에서 97점 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점수를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평균이 몇 점이에요? 자, 지금 우리 중간고사 보면 점수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50점이고. 표준편차, 1표준편차, 즉 한 발자국이 몇 점? 20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두 발자국 하면 어떻게 돼요? 90점에다 플러스 20, 20 하니까, 그죠? 평균이 50이고 플러스 20, 20 하니까 90점에서 마이너스 20, 20 하면 10점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 점수 분포가 10점에서 90점 사이에 대다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90점 2명 예외 있었죠? 그 다음에 10점 미만이 예외가 한두 명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이 그 범위 안에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따지면 70점에서 30점 사이에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발자국만 간 걸로 계산하면. 50점에서 한 발자국이 20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50점에서 한 발자국이면 70점이죠? 밑으로 한 발자국이면 30점이죠? 그럼 30점에서 70점 사이에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험 점수가 68%가 그 점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68%가 그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발자국 내에 전체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점수 중에 68%가, 즉 여러분들 점수의 대다수 70%가 뭐예요? 30점에서 70점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점을 벗어났으면 점수 잘 받은 거겠어요? 못 받은 거겠어요? 70점 넘어갔다. 자기 점수가 알죠, 다? 자기 점수 70점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다가 아니고 잘 받네. 70% 넘어가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70%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50 더하기 30이니까 70점 넘어가면 A예요. 계산해 보면. 그죠? 우리는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절대평가 90점 이상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두 명뿐이 A 못 받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평가를 갈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확률을 계산해 보면 나오죠. 내가 전체 중에 몇 등인지, 몇 퍼센트인지 밑에서부터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항상 평균이 뭐라 그랬어요? 평균이 50점. 50% 반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발자국으로 계산하면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거기에 표준 편차가 20점이라 그랬죠? 20점을 계산하면 자기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발자국이 나와요. 그 발자국을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이게 발자국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나온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를 들어보면 이거였습니다. 자, A 학점을 받을 확률은, 이거는 절대평가로 계산하면은 90점 이상을 우리가 A 학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A 학점이면 82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겁니다. 82점에서 90점은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라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몇 발자국이냐면 1.067발자국. 한 발자국보다 조금 떨어져 있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한 발자국이 89.5라 그랬죠?
이해되죠? 맥센스 하죠? 그죠? 아까 전에 한 발자국이 89.5잖아요. 여기서 7.5를 더하면. 그죠? 그러니까 90점이면 한 발자국보다 조금 더 간 거네요. 그죠? 그거를 발자국으로 아까 전에 표에 의해서 계산하면 Z값이 발자국이라 그랬죠? 자, 1점 한 발자국 067. 067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0.3577. 이게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에요. 아까 전에 면적은 뭐라 그랬죠? 확률. 면적이 퍼센테이지가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왜 반이겠어요? 항상 반은 50%니까. 평균을 중심으로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항상 평균으로부터는 반이니까. 그럼 여기가 몇 퍼센트예요? 여기가 35.77%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빼봅시다. 자, 우리는 위에서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돼요? 0.3577을 빼면 아까 전에 좀 잘못 계산됐어요. 다시 수정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1.67로 계산해 놨더라고요. 아까 전에. 네? 잘못 계산했으니까 요거를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0.3577로 하면 14.23%예요. 즉 뭐냐면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계산해 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평균 82점인데 내가 밑에 거는 계산할 필요 없죠? 얘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몇 퍼센트요? 50%. 그리고 90점이 얘가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35.77%. 35.77% 더하면 어떻게 돼요? 85.77%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상위 몇 퍼센트예요, 내가? 지금 상위 퍼센트로 계산해주면 상위 14.23%가 되는 거죠. 상위. 100점으로부터 봐야 되니까. 거꾸로 100점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100점으로부터 계산하면 상위 내가 14% 안에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A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평가 기준으로 따지면. 얘는 지금 절대평가 기준입니다. 시약점도 마찬가지예요. 시약점도 계산해주면 아까 전에 저게 좀 잘못 나왔는데 여기가 위에가 50%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위 몇 퍼센트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대평가 기준이고요. 우리 상대평가로 가봅시다. 상대평가로 가면은 몇 발자국이 나와야 되느냐 볼게요. 저거를 떠나서 우리 걸로 계산해 봅시다. 우리 걸로.